중고거래하러 오셨죠? 네. 물건 확인해보세요. 전원도 잘 들어오고. 네네. 계좌로 40만원 입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씨, 대충 보고 샀더니 물건 설명이랑 너무 다르잖아? 상태가 최상이라더니 왜 이렇게 더러워? 윈도우도 최신 버전이라더니 구버전이 깔려있고 하드디스크 용량도 다르고 안되겠다. 환불해주세요. 노노. 환불이요. 차단할게요. 저기요. 중고거래 환불이 어딨어요. 헐, 차단했어. 이거 정말 환불 못 받는 거 아니야? 김계민님, 직거래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에서 통신 판매업자에게 물건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요. 만약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이라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단순 변심이 아니잖아요. 마켓에 올렸던 상품 설명이랑 다른 게 문제인 건데 그래도 환불받을 수 없나요? 물론 계약이 완료됐어도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자한테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고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불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김깨민님은 판매자와 만나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셨죠? 물론 사례나 거래 방법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소비자 포털 분쟁 조정 사례에 따르면 중고물품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김깨민님의 경우는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건을 직접 보고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구매하셨으니까요. 이럴 수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인터넷 택배로 받았다고 하면 사진 설명과 다른 점을 근거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랬다면 조금 더 구제의 여지가 있었겠지요? 저는 택배로 받으면 컴퓨터가 파손될까봐 그렇게 한 건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탓도 있지만 너무 억울해요. 만약에 그러면 택배로 받은 중고거래 물건이 파손돼서 왔을 경우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배송 중 파손이라면 택배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만약 택배를 보내면서 파손 면책 동의를 했다면 택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구매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물품이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까지가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판매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거나 택배 배송 중 파손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판매자가 물품이 파손될 수 있는데도 택배로 받겠느냐고 미리 얘기하고 구매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파손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물건이 파손되어 왔을 경우 수리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을 받기 전 여러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 계약을 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거래는 정말 주의해야겠군요. 파손될 확률이 있는 물건이면 택배 거래를 하지 말고 또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 제가 또 오늘 하나 배우네요.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 중고로 산 물품에 문제가 있다면 구매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거래 전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법정 소송으로 갈 경우 물품의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하자 발생 원인이 어느 당사자의 책임 영역하에 있는지를 소명해야 하니까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거래 전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등 소명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분쟁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개인 간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정부는 사례의 앞뒤 관계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매자 A씨는 온라인 장터에서 5만원을 주고 그래픽카드를 샀습니다. 하지만 성능 테스트 도중 컴퓨터가 꺼지는 현상이 발견됐고 다른 컴퓨터에 장착한 테스트에서도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판매자 B씨는 원래 멀쩡한 물건이었다며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운송 과정에서 파손됐거나 신청인이 사양에 맞지 않는 컴퓨터에 부착한 등의 이유로 그래픽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분쟁조정부는 전문가의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물품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 당사자 일방이 물품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지요. 해당 제품 중고 시세가 3만원에서 35,000원이고 이 사건 물품의 수리 비용이 약 15,000원 정도이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35,000원을 돌려주고 구매자는 그래픽카드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 책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측이 손해를 보고 끝나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 사기를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대부분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만 무려 7만 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최근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사업자는 판매자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개인에게 분쟁 해결 책임을 떠넘기고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과중한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도 불합리해 보이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네, 최근에서야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택배 거래를 피해야 하고요. 더치트 같은 사이트에서 사기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직거래를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극단적인 예시를 다루었지만 중고거래에서 모두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신의를 지켜 거래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구매하다가 실수했으니 이번에는 판매로 만회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라 10만원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혹시 6개월 할부 안 될까요? 판매도 하지 말고 구매도 하지 말아야겠다. 아, 짜증나.